안녕하세요. 양손잡이 채널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FP 활동 코칭의 맥잡기 중에 두 번째 텐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텐콜이라고 하면요, 위원장님들이나 우리 매니저님들, 우리 FP님들이 각각의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텐콜은 선행 성과 차원에서 과연 우리 FP님들이 무엇부터 좀 집중해서 진행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또 활동 일지와 엮어서 얘기 드리는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FP 플래너 상에서 가장 큰 크기를 차지하고 있는 이 텐콜은 어떤 특정 FP님 한 분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되기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지점장님 혼자만의 힘으로도 점포의 문화로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1일 텐콜이라는 것은 지점의 문화로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점장님, 매니저님, FP님들이 스스로가 서로에게 동기부여하고 우리 꼭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격려와 동기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문화 만들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좀 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2021년도 월 마감 기준으로 우리 회사에서 판매 채널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업적을 비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FP 채널과 또 다른 채널, 다이렉트 채널이라고 있어요. 그 다이렉트 채널과의 성과 차이를 보니까 정확하게 2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생산성도 그만큼 차이가 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당 판매건이 2배입니다. 다이렉트 채널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해석이 대단히 의미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FP 채널은 이제 기존에 우리 FP님들 활동하시는 채널이고요. 다이렉트 채널은 최근에 있어서는 거의 이제 어떤 상품이 크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수수료 체계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럼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일반 FP 채널에 비해서 판매 건수가 2건이에요. 그 차이는 과연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 요거는 이제 콜의 문화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이렉트 채널은 과거에 텔레마케팅을 했던 분들이 주로 이제 근무하고 있던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일반 FP 채널과 가장 다른 것은 콜의 문화입니다. 자연스럽게 안부 전화를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어요. 하루에 10명이든 20명이든 자연스럽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도 우리 회사에 아주 잘 다니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고객님이 필요로 하시면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라는 메시지들을 자연스럽게 던져요. 그리고 방문 활동하는 것은 우리 일반 FP 채널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터치 범위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일반 채널의 FP님들이 하루에 3분의 고객을 면담을 한다라고 보면 한 달이면 뭐 주말 빼고 나면 5, 60명 정도, 7, 80명 정도의 고객을 만나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중복되는 고객들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는 한 4, 50명 정도의 고객을 만나고 플러스 알파로 평생 듣는 활동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다이렉트 채널의 FP님들은 비슷한 형태의 방문 활동 플러스 하루에 10명씩이면 최소한 2, 300명 정도의 플러스 알파의 고객들에게 내가 존재함을 알리고 있고 그리고 필요하시면 나한테 연락을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나를 기억하는 고객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나에게 연락 오는 고객이나 아니면 내가 전화했을 때 만나서 어떤 보험 상품에 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고객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더라. 그래서 그 결과가 판매 건수의 2배 차이를 만들더라라는 분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두 채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콜 문화다. 이 콜의 문화는 터치의 범위를 차이를 만들고 나를 기억하는 고객의 숫자를 훨씬 더 늘게 만들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추진해야 될 텐콜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텐콜의 의미는요. 매일 10명에게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안부 전화를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화를 통해서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 매니저님들 대상으로 선물을 한번 해보니까요. 한 20통 정도의 전화를 하신다고 평균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전화했던 20통의 내역을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약 25% 정도가 내가 지금 출발하는데 당신도 출발했나요?
라는 이제 고객 대상으로 당일 약속 확인 전화가 대부분 25%예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통계값들이 나오는데 유망 고객을 만들기 위한 안부 전화는 20% 이하로 나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하루에 20통의 전화를 했다면 4명 정도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하고 어떤 고객의 관리가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10콜이라는 것은 매일 10명에게 영업과 직접 관련 없는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이다. 기존에 내가 전화하던 평생 듣는 고객이나 소강 고객에 대한 전화 부분은 당연히 원래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우리가 판매 건수도 늘리고 활동량을 늘리기 위한 선행 성과 관리라는 측면에서 카운트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10명에게 안부 전화를 한번 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10콜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FP님들에게 10콜과 성과와의 연관성을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65%의 FP님이 매우 상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어느 정도 상관 있다가 35%예요. 다시 말하면 100%가 일일 10콜은 성과와 연관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0콜을 위해서 원칙을 만약에 지점에서 수립한 후에 약간이라도 강제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은 어떠냐,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어떠냐라고 여쭤봤더니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FP님이 47%, 그리고 필요하다가 47%였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가 6% 계셨는데 그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이 점포에서 안 해도 내가 기존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를 결과로 분석을 해보면 우리 10콜에 대한 FP님들은 필요성을 반드시 느끼고 있다. 그러면 GM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우리 점포의 문화를 한번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을 꼭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10콜의 습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안부 전화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나를 기억하는 고객들의 숫자가 늘어날까요? 이 습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3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획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서로에게 계속 우리는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알람을 맞춰놓든 핸드폰에 뭐 예를 들면 2시, 4시, 6시에 무음으로 알람을 맞춰놓으시는 FP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알람의 제목은 10콜입니다. 왜냐하면 바쁘게 활동하시다 보면 내가 안부 전화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잊으실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알람을 맞춰 놓으신다든가 또 카톡 상에서 서로에게 10콜을 꼭 하자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시고요. 또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콜에 대한 포스트잇을 책상 앞에다 딱 붙여 놓으시는 그런 문화를 만드시는 점포도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쓰는 거 말씀드렸는데요. 10콜 할 대상들의 명단을 작성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 것인가를 아침마다 이제 작성하시는 점포도 있고요. 그리고 원콜은요, 한번 전화하고 나서 그 전화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요. 다음번 언제 전화할 건가 계획까지 작성하는 게 원콜입니다. 그래서 원콜은 전화하고 다음번 계획까지 잡는 것까지가 이제 원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3가지 포인트를 잊지 말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10콜의 대상들은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요? 미터치 고객을 전화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생 듣는 고객을 전화해야 되나요? 저는 미체결 고객을 전화해야 되나요?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 짓다 보면 안 됩니다. 10콜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가 아직도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다. 날씨도 추워지고 그런데 고객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 묻는 거라 그랬죠. 10콜의 대상은요. 절대 이런 식으로 타겟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FP님들의 전화기 상에 들어있는 사람들 전체가 다 10콜의 대상입니다. 유망 고객을 발굴할 때, 즉 다시 10콜을 할 사람들을 발굴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핸드폰을 꺼냅니다. 두 번째 연락처를 검색해요. 그리고 세 번째 명단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화합니다. 끝이에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침 조회 시에 이렇게 진행하시는 지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포스트잇을 한 장씩 나눠주시고요. 자, 핸드폰을 보고 2분 동안 작성합니다. 박씨 중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전화 안 했던 사람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니까요. 한 1분 만에 15분 정도가 이런 명단이 쭉 적힙니다. 여기에서 우리 FP님들이 그 박씨 중에서 전화 못할 사람을 고르면 안 됩니다. 전화 못할 사람은 핸드폰에서 명단에서 치워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전화할 사람들을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텐콜 부분, 문화 만들기 부분은 한 달 정도만 지점에서 좀 다 같이 해보시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한 30장의 포스트잇이 만들어지겠죠. 그거 가지고 이제 계속 전화를 돌리다 보면 거기에서 꾸준히 전화하실 분들이 생길 거고요. 그리고 원콜은 전화 한 통 하고 그 다음 달에 다시 전화할 계획을 세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한 달 정도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다음 달 활동 일지의 절반 이상이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텐콜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텐콜은 한 달 정도만 지점 차원에서 혹은 팀 차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다 함께 문화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텐콜은 한 번의 전화와 다음번 계획 수립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4월 17일 날 전화를 했는데 이창석 고객의 아드님이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5월 17일 날 군대 가기 전날에 다시 한번 군 입대에 대한 안부를 한번 물어봐야 된다라고 활동 일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콜은 전화하는 것 플러스 다음번에 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텐콜은 한 번만 제대로 한 달 정도만 진행을 하면 그 다음 달에 그 다음 달에 전화하실 분들의 계획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참고 사례로 어떤 점포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셨더라고요. 되게 효과적입니다. 우리 지점장님들이나 매니저님들에게도 꼭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활동 일지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조회 후에 매일 포스트잇을 한번 작성해 봅니다. 한 달 정도만 진행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씨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내일은 김씨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 다음 날은 최씨 중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을 정하고 포스트잇에다가 매일매일 아침에 전화하실 분들을 명단을 작성하게 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겠죠? 이 포스트잇을요, 핸드폰 뒤에다가 붙입니다. 핸드폰 뒤에다가 붙이고요. 우리 FP님들이 수시로 활동 중에 이 뒷면을 보고 안부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겠죠. 그리고 이 포스트잇을 가지고 와서 활동 일지에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을 상세한 내용을 활동 일지에 작성을 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 콜 계획을 잡으시게 되고요. 그 내용을 지점에 제출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포스트잇 작성으로 인해서 콜이 시작이 되고, 콜이 시작이 되면 타겟팅이 되죠. 그리고 타겟팅이 되면 방문 활동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형광펜을 통해서 방문 활동 결과를 주간 단위로 셀프 피드백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선행 성과 관리, 즉 10콜로 시작을 해서 활동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사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10콜이라는 것은 이 고객에게 내가 지금도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생명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는 신호를 던지는 것이라 그랬죠. 그렇게 안부 전화를 돌리는 고객이 하루에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300~400명의 고객을 내가 계속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겠죠. 그래서 1일 10콜로 시작을 해서 주간 타겟 고객이 선정이 되고 이 주간 타겟 고객들을 대상으로 1일 고객 활동을 실천하게 되고, 그래서 1일 고객 활동은 친숙 활동, 니즈 환기 활동, 상품 제한 활동, 소개 활동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구분 짓기가 어려우니 형광펜으로 색을 칠해보면 내가 방문했던 내용들이 금방 다 나온다. 그것을 주간 활동 분석으로 이제 옮기게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10콜과 타겟 선정, 친숙, 니즈, 상품 제한이라는 것들이 순환 구조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앞단에 제일 중요한 것이 10콜이고요. 상품 제한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그 선행 성과라는 것은 일 10콜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좀 강조드립니다. 10콜이 많아야 타겟이 많아지고 친숙 활동, 니즈 활동, 상품 제한 활동은 자연스럽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제일 앞단에 있는 10콜이 늘어나지 않으면 상품 제한이 늘어날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1일 10콜이 늘어나면 상품 제한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지점장님 그리고 매니저님, FP님들이 1일 10콜에 집중하시고 활동 일지도 꼼꼼하게 작성해 보셔서 꼭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